자, 이런 것들이 ART 특징이다라는 거죠. 자, 자체보험회사 나옵니다. 우리 자체보험회사 하지 않았어요? 응? 자가보험만 했어요? 네. 자, 그림으로 보면 경제 주체가 있어요. 경제 주체 안에다가 자기가 위험을 보유하는 거죠. 그런데 경제 주체가 자회사를 하나 만드는 거죠. 조그만 자회사. 이 자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게 보험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다룬 게 위험의 전가가 아니죠. 근데 이거는 일단은 자회사로 위험을 넘겨요. 그런데 이 전체는 한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결국은 위험을 리텐션, 위험의 보유라고 표현을 해요. 왜? 모기업에서 자회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뿐이지 전체적으로는 제3자한테 위험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회사를 만든 이유가 뭐냐 하는 거죠. 요 경제 주체는, 자, 우리가 보험회사가 있으면 보험회사는 원보험 회사가 있고 재보험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계약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칼기가 있죠. 칼기. 대한항공이 메리츠화에다가 보험을 넣었다 이거죠. 옛날에 우리가 메리츠화재 전시지 뭐죠? 동양화재에다가 넣었단 거예요. 그러면은 동양화재에서 이걸 다 가지고 있다가는 만약 비행기 사고가 나서 승객 300명을 태우고 가다가 추락해버렸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1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남는 이익이 약 한 300억 정도밖에 안 남는데 한 번 사고로 몇천억이 나가버리죠. 그러면 보험회사가 망해요. 보험회사가 각 지역에다가 건물들을 많이 세우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요, 보험회사는 업무용 자산밖에 투자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회사가 계약자한테 돌려줄 돈이 있잖아요. 10년, 15년 후에 돌려줄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동산 투자 못해요. 그럼 어디다 됩니까? 부동산을 만들어서 그 한 층이라도 자기가 써야 돼요. 업무용으로만 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몰래 부동산 사가지고 거기서 임대료 받고 이걸 못하고 거기다 항상 이름을 붙여야 되죠. KB금융, 무슨 금융. 그러다 보니까 시내 노른자 따위 돌아다니면 전부 다 금융회사죠. 그것이 업무용 부동산에밖에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면 무조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부동산 투자를 대략에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니에요. 계약자한테 돌려줄 돈이라는 거죠. 근데 그 돈이 문제 생겨버리면 규모가 안 되죠.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또 보험을 드는 거죠. 이걸 다시 보험을 든다 해서 재보험이에요. 제자는 다시 제자예요. 보험회사가 다시 보험을 든다는 거죠. 다시 보험을 든다. 자, 근데 이 재보험은 계약자가 바로 이렇게 재보험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보험회사가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기 자가보험은 보험회사가 아니죠. 그냥 자기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해서 자기가 운영하는 것뿐이지 보험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재보험을 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보험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재보험이 가능해진다.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먼저 자가보험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다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가보험이 없는 장점도 추가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자동차 차량보험에서 우리가 자가보험의 예를 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영업용 택시를 들었잖아요. 영업용 택시에서 대인배상은 자가보험 못해요. 그런데 자체보험자라면 가능하죠. 왜? 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하면 1,000만 원까지는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다 재보험으로 해버리면 되니까. 재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담보 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도 인수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가보험을 설립하는 이유를 한번 보면 뭐냐는 거죠. 자, 보세요. 보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왜 그럽니까? 자가보험에서, 자체보험에서 뭐갑니까? 우리가 부가보험료는 병비를 안 떼잖아요. 보험료는 부가보험료 플러스 위험보험료인데, 부가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였냐면 모집비용이었단 말이에요. 설계사들이나 대리인한테 주는 모집비용이. 그런데 그 모집비용이 안 나가잖아요. 두 번째는, 재보험이 용이하다는 거죠. 자가보험이 재보험이 안 되잖아요. 이건 재보험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재보험이 용이하다니까 담보 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도 인수할 수 있다. 옆에 쓰죠. 담보 능력을 초과하는 손해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체 이익 실현도 가능하다는 것이 뭐냐면 자가보험도 자체보험회사도 보험회사잖아요. 보험회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체보험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보험회사예요. 근데 내가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기업들, 요 사장님 기업들도 야, 너한테 내가 보험 좀 넘게 라고 온단 말이에요. 왜? 일반 보험회사보다 적으니까. 그잖아요. 자, 일반 보험회사한테 하려면 모집비용 줘야 되는데 사장님이 골프에서 내가 자체 보험자를 만들었는데 골프를 치다가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한테 얘기했더니 아이고 김 사장한테 보험 들면 얼마 들어? 나 보험회사한테 100억 주고 있는데. 우리는 70억이면 돼. 모집비용 안 나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들어온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자체 이익 실현도 가능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혼자 보험을 운영할 때마다 모집단의 수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편차가 적어진다는 거죠. 수학적 위험이라는 것은 이코르 객관적 위험 이코르 편차 가능성이잖아요. 편차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국제거래상의 이점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 보죠. 어떤 국가에다가 우리가 이제 공장을 세워요. 우리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아자동차 이런 자동차가 세계 각국에다 공장을 세워놨다고 해. 그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노동 비용이 싸다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거리상으로 예를 들어서 남미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싣고 간 것보다도 남미에서 만들어서 바로 팔아는 게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거리 비용이. 그러니까 중국에도 만들고 어디도 만들고 자꾸 만들어요. 근데 이 나라는 이 공장에다가 그 나라의 보험회사에만 꼭 넣으라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나라의 보험회사에 놀라 그랬더니 비싸고 잘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계약을 하냐 그러면 자, 이 보험회사를 예를 들어서 뭐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라고 생각해 보셔서 아르헨티나에 있는 보험회사를 윈도우 인슈어런스로 이용해 버려요. 자, 윈도우 인슈어런스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창문이에요, 창문. 창문 보험회사. 그게 뭐냐. 자, 문만 열어주는 거예요. 문만 열어줘. 창문만 열어줘. 그러니까 요 보험회, 자, 이 공장을 이 보험회사가 인수하고 이 보험회사가 다리 요 자체 보험회사한테 줘버리는데 얘들은 하나도 보유 안 하고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 인슈런스라는 게 뭐냐면 문만 열어주는 보험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 수가 있죠? 아르헨티나 정부가 요구하는 아르헨티나의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하라는 것도 유지하면서 결국은 자체 보험자로 끌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자체 보험자를 이용하면 특히 자체 보험자들은 다국적 기업들이 이용을 해요. 세계 각국에다가 공장을 놔두는 기업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공장들을 위험 관리를 자체 보험자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거래 비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내가 10개 나라에 10개 공장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10개 나라에 있는 공장을 각각의 다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보험료가 비싸다고 해요. 근데 10개의 보험을 내가 재보험회사한테 몰아서 줄 수 있다. 그러면 보험료가 굉장히 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통합적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하나 더 쓰죠. 6번에다가. 통합적 위험관리가 가능해진다. 통합적 위험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재보험이 용이해진다 할 때 거기다가 우리가 담보 능력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쓰면은 저렴한 재보험료를 구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재보험 회사를 도매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매. 그러면은, 자, 도매가 있고, 소매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잖아요. 이 소매가 원보험회사고, 도매가 재보험회사예요. 그러면 재보험회사에서 A라는 요율로 재보험료를 가져오면, 원보험회사가 A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팔지 그대로 팔지는 않죠. 네. 그잖아요. 도매상에서 100원에 도매상에서 한 개당 1,000원에 사왔는데 소매상에서 100원에 팔지는 않죠. 그러니까 됩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알파 해야 팔지. 여기서 또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체 보험자를 통해서 바로 팔아버리면, 그죠? 내가 계약자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지만 내가 자체 보험회사를 만들어서 바로 팔아버리면 이쪽으로 거래해버리면 보험료율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율을 구독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자체 보험자의 이득이에요. 그래서 다국적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자체 보험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자체 보험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거죠. 설립 및 운영 비용하고 자체 보험자 운영에 따른 이득하고 이게 높아야 되겠죠.
그래 자체보험자를 하려면 할 거 아니에요. 일반 보험회사를 사용할 때보다 자체보험자를 설립해서 운영할 때 나오는 보험료 이득이 100억인데 운영비용이 200억 든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보험회사를 만들려면 300억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죠. 300억에. 근데 버뮤다 같은 경우는 5억만 있어야 만들 수가 있어요. 미국의 버뮤다는.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 입장에서 5억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5억이면 큰 돈이지만 미국의 세계적 500대 기업에 있는 입장에서 500대 기업에서는 5억이면 그냥 껌값이잖아요. 그거 투자해서 보험회사 만들어 놓고 지금 그 다국적 기업들이 보험료 낸 게 5억만 되겠냐고요. 1년에. 네? 그러니까 다들 보험회사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체보험자를 못 만들게 하는 게 뭐예요? 자체보험자를 만들어 버리면 일반 보험회사들이 다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 일정 수준의 기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1년 매출이 10억은 돼야 운영이 된다. 그런데 8억 되면은 망하잖아요. 8억인데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보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만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마켓이 그렇게 크질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 SK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자체 보험자를 만들어 버리면 대기업들이 다 만들고 중소기업들이 또 모여서 만들어 보면 그렇게 돼버리면 보험회사가 너무나 적어져 버려가지고 위태롭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체를 못 만들고 있고요. 있어요. 그래서 자체보험자가 그래서 자체보험자가 어떤 이득이 있느냐 하는 걸 생각했는데 자체보험자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싱글 캡티브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없어요? 있죠? 싱글 캡티브라는 건 모기업이 하나의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캡티브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룹 캡티브는 여러 개의 기업이 하나의 캡티브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요식업 중앙협의회 예를 들어서 또는 무슨 방직공장 협의회 이런 전자공장 협의회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캡티브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그룹 캡티브라고 해요. 그 다음에 퓨어 캡티브는 뭐냐면 캡티브가 인수한 보험료의 80% 이상이 모기업 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퓨어인데 브로드 캡티브는 뭐냐? 80% 미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브로드 캡티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보험회사로 가는 과정이죠. 일반 보험회사로 가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캡티브는 뭐예요? 이런 겁니다. 자, 캡티브는 우리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가보험, 보험회사, 자가보험하고 보험회사 그 가운데 있는 게 캡티브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중간에 있는 거죠. 왜 캡티브가 중간에 있어요? 자, 셀프 리텐션이라는 거죠. 위험을 자기 보유인데 실제로 뭘 합니까? 보험회사가 돼버렸죠. 보험회사로 전가한 건 아니지만 제3자한테 전가하는 게 아니야. 왜? 캡티브가 망해버리면 모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만약 SK그룹이 캡티브를 만들었다. 그러면 캡티브가 망했다. 그러면 SK그룹이 손해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3자한테 넘어가는 건 아니니까 셀프 리텐션이지만 자가보험하고 다른 점은 그래도 보험회사라는 거죠.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또 이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자가보험, 캡티브, 보험회사 이렇게 돼서
이 중간적 형태이다. 그래서 셀프 리텐션이면서 보험회사다. 자, 요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험회사이면서 셀프 리텐션이 뭐냐? 그러면 캡티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손사 이론이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번에 제가 교재를 만들면서 문제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손사 이론이 조금은 문제를 많이 좀 풀어보면 익숙해지면 굉장히 쉬운 과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를 안 풀어보면 딱 손에 쥐어진 게 아니라 빙빙빙빙 돌아요. 딱 손에 쥐어지지 않아요. 과목이.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많이 보완을 하면서 문제를 많이 해놨으니까 문제 새 교재 나오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 캡티브 정리합니다. 캡티브는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죠. 셀프 리텐션 앤드 보험회사. 셀프 리텐션 앤드 보험회사. 특징을 자꾸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셀프 리텐션이면서 보험회사다. 머릿속에 적어놓고 따라서 셀프 리텐션의 이점과 보험회사의 이점을 둘이 공유하고 있다. 근데 셀프 리텐션 자체 보험자를 다 이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뭐냐? 자체 보험자를 활용함으로 생기는 이득과 자체 보험자 설립과 운영 비용 중에서 뭐가 더 많아야 된다? 우리가 이득이 많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설립 비용이 저렴해야 돼요.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저렴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설립 비용이 기본적으로 300억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만들기가 어렵다. 근데 미국의 버뮤다라고 하는 조그만 중소도시가 있는데 거기는 5억 불이면 보험회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5억 불이면. 이 버뮤다에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황무지였대요. 해안에 있는 황무지였대요. 근데 그 버뮤다에 미국은 주마다 법을 달리 하잖아요. 근데 그 버뮤다의 그 시장이 해안의 항구지를 우리가 번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만든 게 캡티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게. 그리고 설립하고 5년 동안 일제 세금을 안 내버려요. 일제 세금을. 그러니까 캡티브가 막 들어왔겠죠. 근데 캡티브가 막 들어오니까 우리가 사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험을 인수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의 위험을 입증하니까 모든 게 팩스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예요. 프랑스, 예를 들어서 폴란드에 있는 공장도 내 거니까 팩스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죠. 현지 안 가도 돼. 만들면 되죠. SK가 지금 거기다 만들어놨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캡티브를 또 활용하기 어려운 게 우리나라 보험업법에 캡티브는 SK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 보험회사예요. 미국에 설립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 보험법은 우리나라에서 영업하지 않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하는 걸 근본적으로 또 금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캡티브를 만들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효과를 못 봐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각 나라에 있는 현지 공장들을 관리할 수는 있는데 우리 거가 내보내기에는 힘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캡티브에 대해서 봤죠. 캡티브 단점은 설립과 운영 비용이 든다는 점.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채용돼야 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그 사고 나면 사고에 대한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비용들이 든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못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특징이죠. 단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조그만 회사가 캡티브 만들 수는 없고 아까 그 다국적 기업들 이런들이 캡티브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하는 거죠. 참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잘 설명을 들어야 돼요.